안녕하세요. 독서지향 221회 원포인트를 맡은 네오비 56기 조영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책으로 원포인트를 하고 오늘 시집으로 다시 원포인트를 하게 됐는데, 이쯤 되면 그 독서지향의 새로운 장르의 원포인트 전문 발표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들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이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라는 익숙하지 않은 도전에 용기를 줄 수 있게 매번 기회를 주시는 독서지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 아직 원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 또한 용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저만치에 있는 수줍은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독서지향은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길 시집 한 권과 함께합니다. 떨리네요. 매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떨립니다. 괜찮아, 예쁘게 생겼어. 시인처럼 하고 나오시는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셨네요, 마치훈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원포인트를 하는데 매번 어떤 메시지를 대표님들한테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끝내고 나면 또 다른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인과 현직검사라는 사는 동안 한 번도 만나질 것 같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직업의 이들이 극강의 서정시라는 매개체로 함께 엮어 만든 시집.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선 81편의 서정시를 엮은 이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현직 공무원인 진혜영 검사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유분 시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이 많이 익으시죠? 예, 공중파 방송 전문 패널로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6년도 경북 문경 출생으로 1992년도 신춘문예 당선으로 시인의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 후로 18년 동안 절필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 첫 번째 시집인 상처적 체지를 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어떻게든 이별이라는 두 번째 시집을 내죠. 그 사이에 2021년도 개봉된 영화의 모티브였던 사나이 순정을 2015년도에 발표를 하고요. 2022년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산문집 진지하면 반칙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낭만가게 김광석의 대표곡이자 김광석이 죽기 전 마지막에 불렀었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시와 음악이 만나 많은 이들에게 가슴을 울렸었던 그 곡의 가사가 바로 유분 시인이 대학생 때 썼던 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집에는 류근 시인의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류근 시집의 1집 상처적 체질을 읽고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해볼까 합니다. 너무 아픈 사랑. 동백장 모텔에서 나와 뼈다구 해장국집에서 소주잔에 낀 기름때 경건히 닦고 있는 내게 여자가 결심한 듯 말했다.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다. 라는 말 알아요? 그 유행가 가사 이제 믿기로 했어요.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을 테지만 여자여 너무 아픈 사랑도 세상에는 없고 사랑이 아닌 사랑도 세상에는 없는 것. 다만 사랑이 죄임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어서 사랑이 어찌 앞뒤로 집을 지을 세간이 있겠느냐. 택시비 받아 집에 오면서 별별의 은희로 유행가 가사나 단속 스티커처럼 붙여오면서
차창에 기대 나는 느릿느릿 혼자 중얼거렸다. 그 유행가 가사, 먼 전생에 내가 쓴 유서였다는 걸 너는 모른다. 대학생 때 썼던 시를 세월이 흘러 연장선으로 절묘하게 스토리텔링한 시인의 사랑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모르는 시는 없다. 다만 잊고 사는 시가 있을 뿐. 당신이 지금 외롭고 고단한 것은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시집 첫 페이지의 시인은 이렇게 시가 주는 큰 울림을 나직하게 말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동전을 넣으면 껌을 뽑는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 껌종이 안쪽에 상품이 찍혀 있어서 그 상품이 찍히면 그 선물을 주는 자판기였거든요. 연필 지우개, 심지어는 쫀득이, 그리고 가끔씩은 고급진 선물까지. 그때 아마 평생에 씹을 껌을 다 씹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껌종이 바깥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외국 시나 우리의 시, 그 다음에 좋은 명언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시를 접했었던 것 같고요. 껌을 씹고 그 껌종이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껌종이를 책갈피 속에 꽂았다가 사춘기 소녀 때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코팅을 해서 같이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슬한 추억과 기억들을 생각하며 제가 지금 대표님들한테, 독서장을 만들어 가시는 대표님들한테 작은 선물로 책갈피를 하나씩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만들어주신 김혜주 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집의 첫 페이지를 읽어 나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시를 읽고 사는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차분해지고 또 어느 시에는 용기와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건 아마 시인의 번뇌와 고민 그리고 사랑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절을 갈아타는 지금 이 순간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답답함 같은 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감성 어린 시인들과 조우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릴 적 콩닥이게 할 만큼 설레이게 했던 소설 소나기에 작가인 황순원 소설가의 첫째 아들인 황동규 시인입니다. 이 시를 황동규 시인이 고등학생 때 연산일 여인이 대학생 누나를 짝사랑하면서 쓴 시라고 하는데요. 어린 학생이 표현하기 힘들었을 사랑의 마음을 아주 너무 사색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결국은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애틋하게 표현을 했죠. 사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지만 혼자 애달아 하면서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고 쌓아가며 혼자만의 고해성사가 담긴 문장들입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진다는 그 자연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가 아버지인 황순원 소설가 아버지가 아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는 무엇보다도 최진실과 박신양이 출연으로 해서 열연했던 영화 편지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박신양이 최진실한테 들려주면서 더 유명해진 시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은 없다. 그러나 사랑을 할 때는 끝이 있다고 사랑할 수는 없다.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라. 황동규 시인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런 애틋한 사랑들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잊고 사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 뒤의 사랑, 오인태. 앞만 보며 걸어왔다. 걷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고개를 돌리자 저만치 걸어가는 사람의 하얀 등이 보였다. 아, 그대는 내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흐느껴 울었던 것일까. 그 수척한 등줄기에 상수리나무였는지 혹은 자작나무였는지 잎들의 그림자가 눈물 자국처럼 얼룩졌다. 내가 이런 터무니없는 사랑을 쫓아 끝도 보이지 않는 숲길을 앞만 보며 걸어올 때 이따금 머리 위를 서늘하게 덮으며 내 쏟던 사랑의 환영으로 어른거렸던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슬픔의 그늘이었을까. 때때로 발목을 적시며 걸음을 무겁게 하던 그것은 그의 눈물이었을까. 그럴 때마다 모든 숲이 파르르 떨며 흐느끼던 그것은 무너지는 오열이었을까. 미안하다 내 등 뒤의 사랑. 끝내 내가 쫓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문득 오던 길을 되돌아보게 되지만 나는 달려가 차마 그대의 등을 돌려 세울 수가 없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성간의 사랑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좀 떠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만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애타해주고 혹여 잘못된 길을 가게 되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사랑을 주는 느낌? 시는 이렇듯 시를 읽는 이의 마음의 눈에 따라 시가 각각 해석된다는 것이 바로 시가 주는 특별한 매력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시인이 40살쯤 앞만 보며 걸어가다 멈춰선 시간에 탄생된 시라고 하고요. 40해 동안 시인의 등 뒤에서 시인을 위해 사랑으로 지켜준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오인태 씨의 등 뒤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또 다른 묘미가 있는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자. 박노해.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만 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 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 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몸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의미니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무심히 지나쳤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잠시 쉬는 동안 그 소중한 것들을 시인의 시 하나로 우리는 시간을 멈추는 듯하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지나쳤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는 노동자 시인, 얼굴 없는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박노해 시인이 2014년도에 발표한 시인데요. 오늘 제가 책갈피로 나눠드린 그 시가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에 수록된 시구들입니다. 시인이란 그리하여 모름지기 견디는 사람이다. 비도 견디고 사랑도 견디고 이별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쓸쓸함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고 견디어서 마침내 시의 별자리를 남기는 사람이다. 다 살아내지 않고 조금씩 시에게 양보하는 사람이다.
시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다. 시인이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아주 멋진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성 시인으로 불리우는 유분 시인의 마음 한켠을 돌아보는 듯합니다. 출처 김주대. 바람이 제사를 찢어 소리를 만들듯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 짧고 긴 여운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울림이 있었던 시인데요. 그리움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시입니다. 시란 이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들을 보면 짧은 시 안에 어떤 걸 담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짧은 글 안에 어떤 긴 문장보다도 많은 걸 담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시의 아주 특별한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김주대 시인은 그 그림을 같이 엮어서 시를 알리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건 거창하게 음률에 딱딱 맞춰서 고급진 언어를 담아야지만 좋은 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순간 내가 느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 한 자락에 어떤 누군가가 울림을 받았다면 그건 시가 되고 나는 시인이 되는 거겠죠. 이렇듯 강렬하고 짧은 시로 1990년도에 국내 CD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시집이 있었죠. 그 시집이 바로 원태현 시인인데요. 원태현 시인이 20년 만에 시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한번 만나보시죠. 당신을 만나기 전에 원태현. 나는 몰랐습니다. 어려움과 그리움이 싸우면 당신이 항상 이긴다는 걸. 당신이 없는 외로움보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림이 훨씬 크다는 걸 거두절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600만 부 이상의 시집이 팔린 원태현 시인의 시는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가 짧아서 금방 읽어요. 대신에 그 안에 많은 울림이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를 읽으신 분들이 원태현 시인의 시집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80살에 읽어도 20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시가 주는 특별한 여행인 것이죠. 책 속에 있는 또 다른 시를 한번 볼까요? 푸른밤 나희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밤.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던 것이다. 사춘기를 만나는 문학 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나희덕 시인의 시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의 첫 줄을 읽으면서 밤잠을 설쳤던 여고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시를 읽고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죠. 나희덕 시인이 30살 때 썼다는 시라고 하는데요. 나희덕 시인의 이 시는 혼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 그게 검은 밤이 아닌 푸른 밤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곁에 같이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너라는 표현을 사랑하는 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의자 이정로.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씩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참 구수하면서도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짠하다는 생각이 들죠. 허리가 아프신 어머님이 모든 것이 의자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을 의자로 생각했다는 거에 표현해서 결국은 사람도 사람에게 의지하고 힘이 된다는 걸 의자로 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중에 안식처로 의자라는 표현을 써서 세상에 피고 나고 자라는 모든 자연과 사람도 결국에 무언가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모래노래 이동순. 그대 다시는 고향으로 못 가리. 죽어 물이나 되어서 천천히 돌아가리. 돌아가 고향 하늘에 맺힌 물 되어 흐르며 이에 섰던 우물가 대추나무에도 휘감기리. 살던 집 문고리도 온몸으로 흔들어보리. 살아생전 영영 돌아가지 못함이라. 오늘도 물가에서 잠긴 언덕 바라보고 밤마다 꿈을 덮치는 물꿈에 가위 눌리니 세상사람 우리 보고 스몰민이라 한다. 옮겨간 낯선 곳에 눈물불이 기신매고 거친 땅에 솟은 자갈돌 먼 곳으로 던져가며 다시 살아보려 바둥거리는 깨진 무릎으로 구석에 서성이던 우리들 노래도 물속에 묻혔으니 두 눈 부릅뜨고 소리쳐 불러보아도 돌아오지 않는 그리움만 나루터에 쌓여갈 듯. 나는 스물민 뿌리째 폭펴 던져진 사람. 마음아 억센프라 무너진 흙담돌아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틈으로. 나 또한 한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니. 이 시는 1971년도 안동댐이 생기면서 고향을 잃은 안동군 내에 시골 노인의 절박함을 표현한 건데요. 스몰민의 저 절박한 심정을 이동순 시인이 장편 시인 물의 노래라는 시집으로 만든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죽어서 물이 되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묘사를 아주 세심하게 한 시죠. 이동순 시인은 민족 서사시 그리고 한국 가에서의 관심이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집필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동순 시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안도현 시인과 사돈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도현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 이 문장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단 세 줄로 많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어머니 김초애.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뉠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꿔 태어나면 어떠하리.
김초혜 씨는 연작시를 쓰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머니라는 연작시인데요. 사실은 어머니의 연작시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굿이라는 연작시로 유명한 분이시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표현이 된 거고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자식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초희 씨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백산맥의 조정래 시인의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우리 시집에 김사희님의 시가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붙어서다. 굽은 허리가 신문지를 모으고 상자를 접어먹는다. 몸빼는 쪼라든 팔순을 담기에 많이 헐겁다. 승용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자 벽에 바짝 붙어선다. 유일한 혈육인 양 작은 밀차를 꼭 잡고 저 고독한 바짝 붙어서기 더러운 시멘트 벽의 거미처럼 수조바닥의 늙은 가오리처럼 회색 벽에 낮고 낮은 저 바짝 붙어서기 차가 지나고 나면 구겨졌던 종이같이 할머니는 천천히 다시 펴진다. 밀차의 바퀴 2개가 어린 염소처럼 발꿈치를 졸졸 따라간다. 늦밤에 그 방에 켜질 헌 삼성 텔레비를 생각하면 기운 싱크대와 냄비들 그 앞에 서 있을 굽은 허리를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방 한 구석 힘주어 꼭 짜놓은 걸레를 생각하면 시란 이렇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짧은 공간에서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풀어낸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시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 한 권의 시집으로 우리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는 사실 원포인트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지향의 대표님들과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매년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시민들이 지은 시를 공모하는 공모전이 열립니다. 1인당 한 편의 작품을 출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 이들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쓴 시가 어느 전철역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되는 설레임을 느낄 수 있죠. 보통 매년 7, 8월 정도에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서정시를 우리가 여행한 여행자로서 이번에 공모전이 열린다면 우리 독서장의 대표님들께서 함께 그 기회를 만나시는 그런 기회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때의 감동 그리고 그때의 힘듦 그리고 그때의 감성들을 그냥 흘러보내니까 아까울 때 우리도 시인이 좀 돼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의 그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들을 들춰보면 그때 내 이야기가 되고 그게 나는 시인이 되는 거겠죠. 저도 그런 습관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기쁨이 있거나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끄적거려서 놔뒀던 거를 이렇게 저만의 작은 시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 떠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고통스러움을 사실은 이렇게 저는 끄적거림으로 해서 그 순간들을 이겨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입니다. 당신을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잃어버리고서야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나지만 당신은 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당신을 보내지 못해 많이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열병을 치르고 나서야 당신이 내 가슴에 깊숙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내도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일 테니까요. 계절이 올 때마다 내게 찾아오는 감기처럼 그렇게 당신의 그리움에 목이 메이겠지만 어떤 처방도 받지 않으며 당신이 주신 그리움에 계절을 맞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내어지는 동안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아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내 뺨을 스치면 당신이 나를 쓰다듬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감성 어린 시를 만나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셨 테지만 우리가 메마른 부동산이랑 관련된 책만 읽다가 이런 시와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서 어릴 적 감성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 대표님들께서는. 류군 시인의 상처적 체질이라는 첫 번째 시집의 첫 서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지옥은 내가 이별에 왔는데 약속한 사람이 끝내 오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그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겠죠? 내가 약속한 사람이 지금 와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 혼자만이 아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순간이 되실 거기 때문에 시와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서 저도 많은 것을 또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